받게 되면 이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따를 거고 또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 신념이 강하신 분, 지식이 많으신 분 이러신 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고 아마 오늘 받아서 내일부터 아마 접수를 할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교류해가지고 진행해야지 뭐 나갈랐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카톡에도 글을 올렸죠. 우리는 조직을 오픈합니다. 저기 그 조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의사도 들으려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원이 주인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우리 젊은 몇 사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오케이하지 마시고 많은 조언도 많이 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좀 나무라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 흑서 7구역이 정말 좋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하시는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스티스 파트너스라.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감정평가가 낮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가셔버렸네. 감정평가 궁금하시면 제가 끝나고 감정평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한테는 의미가 있고 어떤 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감정평가 얘기는 좀 이따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현금 청산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시면 감정평가 얘기는 좀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러나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은 그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형평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낮고 전체적으로 높은 거는 그다지 조합원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제로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오늘 다른 지역의 조합원도 와 계세요. 왜냐면 한 분은 지금 임원을 뒤늦게 추가 분담금 폭탄을 받고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지금 조합에 들어가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주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노력해서 들어가셨는데 오늘 저 몸도 좀 피곤하시다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실패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오늘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발 자기 같은 구역이 없었으면 해서 오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그 아주머니였는데 어제 뭐 애가 갑자기 급하게 안기면서 의자에 떨어져갖고 천축을전을 당했게 그래서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조합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아실 텐데 거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새라서 여러분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성공하는 조합과 실패하는 조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공한 사례를 들으실 조합은 지금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든 걸 다 폐쇄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존 임원들이 입주한 지는 3년 됐고요. 심지어는 사무실 내에 있는 CCTV도 띄어갖고 도망갔고요. 컴퓨터도 가지고 와버렸고 하나 내결하는데 자료가 빈 깡통입니다.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도 심지어 해지오고 갔습니다. 책장 하나도 없습니다. 빈 사무실만 받았습니다. 서류도 몇 개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서류만 지금 목록 작업을 해서 찾고 있는데 꽤 찾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똥이 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처벌을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돈이 돌아올 것도 아닙니다. 그제 연속 그제죠. 서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에 판결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조합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앞에서는 다리가 끊어져서 차가 추락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밀고 옵니다. 앞에서 다리가 끊어진 상황이 빨리 뒤로 전달이 돼야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이게 재개발 조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자면 오늘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내용은 그저께 소송을 여러분들이 관리처분청에 미처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이건 승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 모든 조합원들이 이해관계가 같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시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프로파라고 얘기하고 소송을 한 사람에게는 저놈이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한 달에 이자만 해도 얼마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소송한 사람은 매도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장 심각한 것은 모처럼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창립총회 이후에 아마 조합원 발의에 의해서 총회 소집 요구를 하는 처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처음으로 재개발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사전에 만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초대로 이 자리에 왔고 그때 오늘 여기 하셨던 분들도 동시에 처음 뵌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다시 찾아왔을 때 저한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른다고. 그날 처음 봤다고요. 그런데 뭘 미리 만들어 놓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이 조합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와달라는데 제가 다시 그 중심에 서기 싫어서 저는 여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절을 했었는데 답답한 건 지난번 1차 설명 때 관리처분이 48조 1항 오후에 관한 사항만 여러분의 총회에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를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했더니 그 뒤에 급하게 별책으로 이렇게 청구서를 다시 보낸 거 보셨죠? 이걸로는 하자가 안 잡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23호 양식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제 개인별로 평가액을 비로소 내가 어떻게 이 다음에 내 재산이 평가당했고 조합 임원들과 꼭 제가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 조합은 그럴 리 없지만 조합 임원들과 꽤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보면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조합에는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같이 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니까 보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의 문제도 개인 간의 불균형이 있는 평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평가됐다든지 전체적으로 상향 평가됐다면 그것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별로 불균형적인 평가를 했다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평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저평가된 분에게 미치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관리처분 공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오전에는 부가인 1-3을 갖다가 급하게 여기 오기 전까지 서면을 쓰느라고 굉장히 급하게 좀 썼습니다. 오후에 아까 나 대표님 모셔서 관리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공람기간이 2월 13일까지라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 안에 도시정비법상 미비한 점이 뭐냐면 공람을 받으라고는 돼 있는데 공람에 대한 조치사항이 법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공람 의견을 내도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내도 조합이 그래요? 그러고 무시해도 고만입니다. 법률상 입법의 미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람을 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시정이 안 되면 이런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비로소 인간권자한테 할 말이 있죠. 법률에 규정된 대로 다 가서 공람 의견을 하고 잘못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무시하고 인간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 인가를 거부하든지 재차 반려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인가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일이면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뽑은 구청장, 여러분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한데 서울 전역을 상대하는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해놓고 나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쪽 얘기 하루 듣고 잠깐 듣고 기일을 한두 달 후에 잡아 또 저쪽 얘기 듣고 여러분 하세월입니다. 최소한 10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놓은들 그 개인의 소송비만 아깝지 그 다음에 조합이 다시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또. 그러니까 소송은 최고의 분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고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주인공으로서 이제 뒤늦게나마 알았으니까 이런 잘못이 있는 걸 알았으니 가서 의견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먼저 제시를 하고 공람기간에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청장한테 가셔서 이 내용을 얘기해 주실 때 계속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분이 나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과 동작구청에 간다고 하면 저를 같은 여러분 편에 서서 토론하게 하면 동작구청 내에 어떤 공변호사 와도 제가 관철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 내에 주택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공무원하고부터도 저보다는 조금 더 그쪽이 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울시내 다닌 모든 구청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인가를 내준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소송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소송보다는 여러분이 이번 임원의 선거에서 승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이게 잘못된 걸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뭐하려고 소송을 합니까? 그렇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꼭 지적해주고 싶다 할 때는 소송하십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바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봐야 3월 19일 임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총회 개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임기 때도 지난번처럼 OS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면 여러분은 결국 또 이렇게 모임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에 꼭 승리하시고 OS라는 것도요. 잘만 쓰면 상관없습니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정부에서도 선거를 공영제로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OS 쓰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특히 임원 선임 안건에 있어서 OS를 만약에 10명을 고용했다. 조합장 후보가 2명이 나왔다. 5명씩 분배하면 공정합니다. 다 여러분 돈이니까 그죠? 그래서 각자 선거 운동을 해라. 이 사람이 왜 우수하고 이 사람이 조합장으로 적임자인지를. 그런데 조합에서는 자기만 씁니다. 근데 그 돈은 누구까지 여러분 겁니다. 그럼 야당 후보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비대위나 조합원의 지지를 얻어서 이 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은 일반적인 지원입니다. 뭐 국정원 댓글 정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쪽으로는 지원이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을 실제로는 정부에서는 여당, 야당 다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OS도 그러면 동수로 분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승리하면 마지막 OS를 쓰시게 될 텐데 같이 분배해줘야 돼. 당연히 비용 부담을 여러분이 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은 여러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OS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입장인데 하나는 형사판례요 하나는 민사판례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조합원 총회 예산을 지금 OS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OS 예산이 없는데 만약 OS를 써서 임원 선임을 했다. 당연히 도시정비법 위반한 것이죠. 거기 뭐 도시정비법만 위반한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조합 사업비를 갖다 쓰는 뭐 희한한 조합입니다만은 형법도 위반한 도시정비법까지 정도야.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가 2014-105-112호 판결인데 그게 인노드라는 OS 회사를 상대로 나온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합이 계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시정비 위반해도 결국 비용은 여러분이 무는데 자기만 그 OS를 돌리겠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보고 등록을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관철시키고 막아야 됩니다. 아까 제 의원님 계셨는데 그분도 하셨나요? 대의원에서라도 전달하셔서 꼭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쓰면 누가 뭐라 할까요? 굳이 조합원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는데.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엉터리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돈으로 집권을 연장하는 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여러분의 돈을 쓰고 여러분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되어 왔고 그 내용이 엊그저께 했던 관리처분도 제가 의결권을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원이 무조건 무산됩니다 했는데 뭐 누가 들어가자 했다면서요. 미치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나를 불렀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왜 그따위로 분명히 소개를 했으면 막았어야죠.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했어야죠. 안 그러면 충고를 듣지 말았어야 되고요. 근데 거기를 듣고 입장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여러분이 서면을 요새 조사하니까 뭐 일부 부족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이 충분히 공람기관에 제시하시고 구청에다가 인가권을 적절히 행사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 총회를 만약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총회 의결서 사본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 내용을 보지 않으려면 붙이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실질적인 심사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심사하지 말아라. 형식적인 심사를 하려면 의결서를 받지 않았어야 됩니다. 구청이. 시행규칙이 그렇게 결정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서를 받았으면 당사자로부터 이 신청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 의결 내용이 진정한지를 최소한 판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구청이 확인한 다음에 인가를 내달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제가 본 범인에서 전체를 다 지적할 수는 없었고요. 너무 말이 많아도 문제고 또 오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정리한 거는 한 4-5가지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공람 의견서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쓰지 마시고 연명부로 사인만 하시면 되게끔 제가 그렇게 양식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가시다가 설명 들으시고 연명부에 사인하고 가시면 내일이라도 그 중에 한 분이 가서 제출하고 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제출해서 그리고 구청에도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상요, 여러분들 이번에 의결을 발표했을 때 조합원이 461명 중에 의결 종족수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왜 그러냐면 461명 중에 422명이 찬성해서 약 52.9%가 찬성했다라고 통과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통상의 관리처분 계획은 50%가 맞습니다. 제적 과반수가 맞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24조 6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업비가 지난해 사업비가 사업시행 인가를 났을 때 2014년 8월 달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났을 때 사업비가 얼마냐면 3,200 3,203억이었습니다. 약입니다. 뒤에는 빼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관리처분 인가를 내야 되는 사업비를 얼마로 올렸냐면 3,798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사업비를 595억으로 올렸습니다. 사업시행하고 관리처분 인가 사이에 불과 몇 달이나 됩니까? 왜 그 사이에 이렇게 팍 올라갑니까? 사업비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올라갔다고. 그러면 595억이 10% 이내의 경량 변경을 할 때는 여러분이 50%가 맞습니다. 10% 이내는 경량 변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0% 이상이 늘어나면 중대한 변경으로 와서 제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정비사업의 변경 그래서 정관을 3분의 2를 정관이 정족수를 채워야 그 부분을 해당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유추해서 다른 데서도 공사비에 포함된 금액이 10% 이상 늘어나거나 할 때는 3분의 2의 정관 변경이 3분의 2가 필요하듯이 총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유추해서 대법원이 계속 판결해 왔습니다. 3분의 2를 맞추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자로 법을 개정하면서 아예 24조 6항에다가 그전까지는 그런 말 했다가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중간에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금 청산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이렇게 팍 늘어납니다. 근데 비리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청산 늘어났다는 얘기는 종전평가액에서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사업비는 늘어나요. 실제는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현금 청산이 많아지면 조합원 분양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양만 탈이 없으면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걸 또 소송에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법률이 좀 저기하구나 하고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것을 단 현금 청산 금액은 사업비 증가액에 제외해라. 실질적으로 증가된 게 아니니까 총액에서 빼라. 그래서 여러분 조합도 현금 청산이 과연 사업시행 인간들이 현금 청산을 얼마나 잡았었냐 하면 약 408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변경 때 668억을 잡았습니다. 현금 청산 비용을. 그러면 요거는 늘어난 거는 뺀줄란 얘기입니다. 이 595억에서. 그래서 뺐더니 260억을 뺐습니다. 그래서 260억을 뺐더니 순수하게 증가된 게 334억입니다. 그래도 많죠. 불과 한 3-4달 사이에 334억이 어디서 올라갈까요 도대체? 그랬으면 딱 걸렸습니다. 다른 조합의 정비업체가 장난을 정말 심하게 치는데요. 9.99% 올립니다. 몇만 원 빼갖고요. 경량 변경 만들라고.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소송이 한번 지고 나면 10시간치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해갖고 3번 올리면 30% 올라가 버리잖아요. 9.99씩 3번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인공으로서 OS 못 막아내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당할 일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첫 바다입니다. 첫 바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다른 뭐 앞에 갔던 놈들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조합은 얼레벌레 실수를 했습니다. 10.458%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슬아슬하게 10% 넘었단 말입니다. 증산이 이후에 9.몇%가 싹 해놨는데 의결 정도수 안 맞다니까 싹 올리되 살짝 몇만 원만 내려갖고 10%가 살짝 안 되게 해놨는데 여러분 조합은 10.458%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3분의 1을 놓쳤습니다. 자, 여러분 과반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52.9%로 간신히 여러분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그들은 많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불안했는데 안심했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놈이 있다 만들어놨을 거 아닙니까? 좀 안심했는데 미안하지만 3분의 1을 못 봤다. 그 사람들이 법률 문제까지는 잘 몰랐다. 도와줘서 시키는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견해는 현재 보는 사업비로 보면 제 견해는 분명한 것은 의결 정족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편한 게 뭐냐면 의결 정족수 따지면 편합니다. 나머지 실체적인 것 따지면 판사들이 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의결 정족수만 갖고 하면 소송은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빨리 끝나고 판결로 쓰기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려워합니다. 다들. 그래서 3분의 2가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를 본화보고서에 썼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서명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결서가 위조되어 있는데 한 20여 명이 안 냈다고 얘기하고 있고 불과 여러분은 13명 정도만 제껴버리면 그나마 50%도 안 됩니다. 3분의 2까지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20여 명이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철회를 하려고 한 3명이 갖다 냈는데 철회를 안 받아줬다면서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철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철회 의사가 표시된 외관상 표시됐다라고 볼만한 사정만 있으면 철회로 봐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 철회에 대해서 대단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죽어라 던지고라도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어느 조합은 철회를 안 받아주니까 구청에다가 팩스로 보내버렸는데 제3자한테 보내버렸는데도 그걸 철회로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 그 판례 때문에 사실은 그건 좀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만은 왜냐하면 초기에 개척권자 아닌 놈한테 보냈는데 뭘 그걸 철회라고 할 것이냐. 우리 옆집에서 없더라도 그럼 철회일 거예요. 나 없더라도 네가 들고 있다 나중에 초기에 되면 네 철회했다고 해라. 내가 너한테 표시했다고 해라. 그거는 남부지방법원은 1급심이라서 제가 가처분 사건이어서 뭐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문제는 있지만 어찌됐든 철회 의사는 조합에 갔는데 안 받아줬다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철회도 사실은 충분히 철회 의사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요. 발첩 여러분 공람계획서상에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과 관련한 하자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까지 드러났습니다. 어느 조합에서 망가져서 몇 월 며칠 날 행정부분이 무효 판결했는지 여러분은 소송까지 가지 마십시오. 시간 걸리고 비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 있고 규가 있으면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요. 분양신청은 조합 사업시행인가 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기초로 분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46조입니다. 그리고 이 분양신청을 기초로 현금 청산한 사람하고 이게 47조입니다. 관리처분 분양신청한 사람이 현금 청산 안 하면 이제 관리처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48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 시에 아까 사업비가 얼마 있습니까? 3,203억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놓고 네 종전 재산이 얼마인데 대충 계산해봤더니 미리 사실은 관리처분이 어느 정도 개발적인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평가액이 얼마인데 비례율이 약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다. 그러고 앞으로 분양 대상이 32평은 얼마요? 46평은 얼마요? 52평은 얼마다. 그러니 네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 신청을 하면 분양가가 얼마니까 얼마가 더 추가로 필요하고 이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정도 부담하고 네가 이 다음에 분양 신청을 어느 거로 할 거냐 아니면 너는 그나마 가장 작은 평인 거 신청 못하면 현금 청산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분양 신청지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분담의 내용을 정하려면 수준 비율을 계산해서 내 재산에 대한 종전 평가액을 알아야만이 계략적인 부담금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건 모르더라도 관리처분 시에 정해야 될 내용을 이게 기초가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부장청 할지 말지를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나 대표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걸 받은 적이 없답니다. 관리처분 부장시청 의뢰했고 여러분이 저기 종전평가액은 뭐 구청의 실태조사 평가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달랐습니다. 실태조사 평가액을 통보받은 거는 있지만 종전재산에 대한 평가액 통보받은 건 분양시청 끝나고 나중에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면 분양신청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관리처분의 어머니가 되는 놈은 분양신청입니다. 분양신청의 기초가 되는 놈은 사업시행 인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시에 3,203억으로 놓고 분양신청을 만약에 받았다면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아까 500몇 억이 차이 나는데 물론 현금 청산의 증가에 빼더라도 아까 10% 이상의 차이 나버리면 벌써 내 계획이 뻐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이 기초된 사실은 같이 와줘야 되는 게 그러나 10% 이내면 용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0% 이내면 거기서 그냥 그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불과 4개월 사이에 10%가 늘어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과 4개월 사이에. 그래서 이때 관리처분이 10% 이상이 3분의 2가 필요한 게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그 금액이 아닐 줄 알고 신청했는데 이때 갑자기 사업비를 늘려버리면 현금 청산이 기회마저도 상실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소위 속된 얘기로 코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려면 이때 10% 이상을 못 올려야 되고 올리려면 전체 최소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는 이걸로 기초로 할 때 분양청 받을 때는 3,203억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3,600억, 700억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계략적인 분담금을 통보를 안 했다 한다면 종전가격을 알아야 계략적인 분담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각자 재산평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어느 평형을 선택할 거냐 기준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때 관리처분 계획은 소위 관리처분 계획이 되면 기초되는 사실은 분양신청 당시에 계략적인 분담금을 46조 1항에 의해서 통보를 안 했다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뿌리가 잘못된 것이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무효다라고 판결했던 게 부가현 1-1구역 주택재개발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이란 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그래서 실제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근데 앞에 무효된 놈이 있으면 되지. 여러분도 또 돈 들여가고 할 필요 없잖아요.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판결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조합에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가 한 짓이 뭘 잘못했는지. 특히 돈까지 용역비를 주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필요하다고 이거 여러분이 못할까봐.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으면 빨리 뒤로 해야지 다시 인가신청하고 여러분에게 소송 제기하게 하고 해서 추가로 여러분의 고통을 주거나 사업을 늦출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감의견서에다 그 내용을 꼭 넣으시라고 제가 기재를 해드린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판례까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서 뭐 성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외관사는 어찌됐든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사고 치고 저는 마음으로 다녀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불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분양신청이 여러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써놨고 판례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조합원별 종전평가액이 상이하다. 공시지가 대비해서 물론 공시지가가 원래 낮죠. 평가액보다는. 그러나 공시지가로 보면 대충의 금액은 원래 이 집이 이 집보다 얼마나 더 평가받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은 된다 말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도 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원별로 뭐 심지어는 40%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시지가 대비에 뭐 한 100%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공시지가 대비 뭐 150%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파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냥 내용만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혹시라도 필요하면 자료 붙이시라고 간략하게 내용만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리처분 계획은 그 감정평가액이 문제가 좀 있다. 다시 하자. 개인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도시정비법 48조 1항은 관리처분에 관한 거를 정한 48조를 보면 1항은 어떻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뭘 정하라고
어떤 사항을 정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놨고, 2항은 조합원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평가해주고 누구는 불리하게 평가하지 마라. 임원은 많이 평가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종전에 이 사람이 상가를 이용했으면 상가로 종전의 이용 상태를 존중해주고 종전에 교회가 있었으면 교회를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용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라는 게, 수립하라는 게 이 48조 2항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역에서 뭐 어느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좀 띵강 부리고 돈을 더 주고 심지어는 2주 뭐 족집비 내서 막 놀아주고 버티는 놈한테는 뭐 이런 짓도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종전 가격을 공평하게 평가해야 되는 건 어디다 내놔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반드시 공람 기관을 통해서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공람이나 이런 걸 실전 가서 통과를 시키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나 임원이 바뀌면 여러분이 다시 하면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대로 밀어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조합원들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지가 회사 사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그런데 마치 지가 무슨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지가 다 투자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된 거니까 이번에 임원 개임 성공하시면 이 부분도 시비할 거리가 없이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다시 해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왜냐하면 48조 사항이 정비사업으로 소송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여러분을 다시 뭐 잘못된 것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 형평성이 안 맞다, 당연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나 대표님이 저희가 도시정비법만 좀 더 아는 척을 하지 저보다는 훨씬 더 법률 지식도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부분은 제가 딱 간단하게 썼지만 여러분 각자 자료가 틀린 거기 때문에 길게 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아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수대금 여러분 가장 억울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요. 제가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때 2013년 이때가 8월인가 그렇습니다. 2014년 8월이었죠. 최종 변경인가. 근데 그때 국공유지가 91억 4천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다. 뭔 길바닥을 사올 게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것이요. 여러분이 이것도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는 설명드릴 때 뭘 했냐면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여주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추정적으로는 사올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릅니다 할 때 그때 그걸 신비했더니 다 이걸 덜컥 내놨단 말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봤더니 기가 막혀요. 그때는 제가 사업시행 인가 때와 관리처분 때가 절대 변경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가 인가해준 걸 지가 또 다시 바꾸겠습니까? 인가 완창해서. 국공유지는 사업시행 인가 때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서 관리청과 여기는 재무부 땅도 있고 무슨 뭐 국방부 땅이 끼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땅도 있고 구청 땅도 있고 관리처별로 소유 주체별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구청장은 미리 그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인들, 원주인들하고. 그것을 사업시행 인가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관리처분 때 갑자기 바뀔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1억 4천이라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알기를 촌놈으로 아는지 관리처분 때 220억으로 바꿉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때 인가 냈을 때 한번 인가를 냈으면 그만이지. 이때 협의가 끝났는데 원래 주인들하고 이때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원래 없을 거다. 근데 자료를 안 보여주냐 알 리가 없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걸 시비했더니 이 자료를 추가로 딱 내놓는 바람에 멋지게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시 별장 18호 뒤에 쭉 보시면 125쪽인가 그럽니다.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 조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길바닥 면적이 490억이랍니다. 총 액수가.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얼마를 무상으로 주냐면 349억을 무상으로 준답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00 얼마입니까? 111억입니까? 아니 4
몇이지? 141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사회도 지가라고 하는 건 9천 뭐 이런 놈들 다 여러분 돈 뺏어가려고 한 놈들 다 통틀어서입니다. 국유지 공유지 다 통틀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국가에 돈 뺏기는 놈입니다. 490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349억을 무상으로 준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가 141억어치 있죠. 근데 사올래도 지가 땅이 있어야 사오죠. 220억을 사올래도 땅을 갖고 있어야 문서택기를 갖고 와야 사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등기는 넘겨받을 게 있어야 뭘 사주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리 후하게 쳐주고 싶어도 지가 갖고 있는 게 총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공짜로 줬으면 남은 게 요건데 근데 어떻게 맨 처음에는 91억이라고 막 220억어치를 사가라고? 이거 누가 이걸 숨기고 있는 겁니까? 이걸 근데 이 용역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무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행정용역 협의하는 업체가 따로 있대. 여러분이 선정한 업체가 있답니다. 그걸 정비업체가 할 짓이지 별도의 업체가 할 짓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희한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치 349억도 갖고 온 게 그냥 자기가 뭐 일 잘해서 갖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생색을 냅니다. 대부분 용역업자 그래서 이거에 10%를 심지어 뭐 35억을 뭐 저기로 달라 용역비로 달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그렇게는 안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이냐면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 도로를 만들어서 줘야 될 게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관시설을 줘서 여러분이 새로 공원과 도로를 다시 만들어서 구청에다 기부제한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1073억입니다. 뭐라? 아니 내 거는 1073억을 뺏어가고 자기들은 449억만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법률은 65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는 이걸 안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그때 시기했더니 다행히 이걸 추가로 보내줬다면서요. 그래서 머리 나쁜 놈 상대하기는 편합니다.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고 줬잖아요. 조금만 버텨보지. 자 65조 2항은 여러분이 설치해서 기부채해야 되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의 것은 다 무상으로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1073억까지는 무상으로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지금 다 갖고 있어봐야 490억이잖아요. 자, 하나라도 사올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로 계산해서 맞춰서 주고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사업 다 그렇습니다. 정비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억지로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됩니다.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합니다. 근데 그 법률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게 공공복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가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산은 해보면 여기서 490억이라면 사올 게 있나요 없나요? 그럼 220억 이거 누가 친 장난입니까? 맨 처음에 91억 이거 어느 놈이 친 장난입니까? 그런데 지가 받은 계획서에 보니까 그래봐야 140억인데 또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12월 29일날 그들이 그토록 밀어붙이고 있던 관리처분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인간을 내주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자, 그때 못 막았다고 그때 누가 들어간 심판하니까 데리고 들어갔다고 그 사람들만 원망하시겠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법이 있고 법이 통하는 사회여야 될 거 아닙니까? 65조 2항은 대법원에서 강행적 규정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갖고 달리 해석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도 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조합에서는 다른 구청에서 용적률 20% 올려줄 테니까 사가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어떤 조건도 부관도 붙이지 말라는 게 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강행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 이것은 손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아니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220억을 하마터면 영문도 모르고 뺏길 뻔한 겁니다. 그래도 박수 안 치실래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러고 다녀서 까불어서 토로토라 그럴까? 왜 그러지?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이 220억 정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종전재산 평가해 보니까 2,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비례율. 지금 90 몇 프로로 돼 있는데 약 98%입니까? 99%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절대 100% 안 넘기려고 이상하게 짭니다. 그 사람들 또 짜는 거 보면 희한하게 짭니다. 예술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5억을 종전재산 가지신 분은 5천만 원을 덜 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에서. 이것만 손을 대버려도.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 조합원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모자 돌려도 돈 몇 프로 안 나옵니다. 조합적으로 붙어야 돈이 되는데 꽁돈 먹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돈이 됩니다. 나를 속이고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쪽에 와 있으니까 욕을 하는 놈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원래 그런 거 하나씩 돌리는 데 아닙니까? 돈을 좀 넣고. 그래서 그게 더 저기한데, 그런데요. 기가 막혀서 또 여기서 그래서 아예 큰 걸 지적 안 하다가 그냥 하도 기가 막혀서 해놨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막 할 때 말하는데 귀찮아서 올 때까지 마지막에 해주던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은 땅값하고 쉽게 얘기하면 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값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기존에 용도 폐지되는 전기기반시설은 지금 쓰던 거 아무 필요 없어서 아스콘 도로 같은 아스콘 걷어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내주는 길이나 공원은 포장도 해줘야 되고 나무도 심어서 줘야 됩니다. 그죠?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새로 설치해서 기부채라고 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합친 게 약간 1070 얼마였다고요. 근데 이 공사비가 얼마로 되냐면 21억 뭐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20억 4천 얼마인가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양식이 공개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치고 싶어서 사실은 공개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모르게 하려고 지난번에 그걸 떠들어대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저놈이 설마 저것까지 알냐 싶어서 공개했겠죠. 그런데 21억 4,527만원입니다. 21억 4,527만원. 그러면 제가 제발 장난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얼레벌레 모르게 하려면 자세한 건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숫자를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비는 어떻게 잡았냐? 25억으로 잡아놨습니다. 3억 한 몇천 속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입니다. 25억 3억 얼마니까 안 내가 조금만 집안 치잖아요. 조금만 빌라 안 칩니다. 누가 먹으려고 숨겨놓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숫자에는 맞춰놔야 된다고요. 최소한. 그래서 이런 창피한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법규에도 안 맞지만 니들 숫자끼리도 안 맞아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써놨는데 요거만 숫자는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금 청산 명세와 방법이라는 서울시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7조 17호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금액하고 여러분이 현금 청산 아까 현금 청산 비용이라고 돼 있는 그 비용을 현금 청산자 비용을 맞춰보시면 그것도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 몇십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앞에 총괄표하고 백데이터로 숫자는 좀 맞춰놓고 먹어도 될 일을 왜 그걸 틀리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응암8구에 우리 조합장님한테 설명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응암8도 제가 보고 현금 청산 제발 좀 바로 조사합시다 했더니 약간 소문이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다 먹은 게 아니라 조합에 얼마를 주고 갖고 왔노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현금 청산도. 내가 아까 누가 현금 청산 하신다 그랬죠? 조합장 잘 보셔보십시오. 많이 주기도 합니다. 누가 1-3은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려줘 버려서 이제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 1-3은 시공사 예비가 1200억 나가야 되는데 1600억이 나갔답니다. 400억을 했다고 어떤 놈이 했으니까 혹시라도 비대기가 들어오면 그놈부터 주기라고 합니다. 400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400억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갔겠나요? 돈은 일단 건너가면 불법의 돈은 건 놈도 한몫 들은 놈도 한몫입니다. 그렇죠? 뇌물 전달할 때 있는 그대로 갖다 따다 주는 놈 보신 적 있나요? 다 준 놈하고 받은 놈이 배달 사업을 합니다. 금액이 안 맞습니다. 돈 따고 이런 놈도 안 맞듯이 고스톱판에서 뇌물 준 거하고 받은 건 지금까지 저는 일치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법의 돈이기 때문에 건너갈 때 누군가는 손짓 탈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탈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금청산도 아무튼 그동안에는 조합들이 그래왔습니다. 의례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좀 현금청산 하시는 분한테는 제 설명이 별로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하고 친하게 지내면 조금 방법이 있긴 했었습니다. 다른 조합의 사례에 비춰보면 이 조합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명예에서 고소하려고. 그래서 응합할도 그게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 가져간 사람, 199% 가져간 사람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합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건 많은데 그게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서 보면 응합896 사례로 본다면 응합896도 현재까지 리스트 그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조합 계약서가 106개 정도 됩니다. 근데 클린업에는 한 20개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어경에 판결 선고났던 왕십리 3구역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검찰에서 압수물 분석을 제가 해줬습니다. 거기는 조합 계약서가 116개입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클린업에는 몇 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은 여러분에게 보여줘서 시비를 걸리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공사했던 거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등포 2-4가 멍청한 놈들이 이중으로 공사한 거 올려놨습니다. A라는 업체하고 공사해서를 또 B라는 업체하고 똑같은 공사를 또 했는데 그걸 올려놨습니다. 신정 2-4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조합원들이 참 이런 짓을 해도 그것을 처벌을 구하고 하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앞으로 참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또 그런 후보가 소위 들어가서 여러분 조합에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 투명하게 여러분한테 자료를 공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임원을 이번에 뽑으셔야 맞고 안 그러면 또 내년 이맘때도 막 이런 데 모여갖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총회장에서 투명하게 설명 듣고 그렇지 교회는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이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희 모이라고 이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현금청산하는 거는 다 의미가 있다. 비례율이라는 것을 뽑을 때 종전가액하고요. 종구가액이라고 합니다. 최종 수입 빼기 사업비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뽑습니다. 그런데 자 요게 획일적으로 전체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좀 기분이라도 좋게 비싸게 평가해다오. 그러면 비례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올라가는 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분담금은 개인 간에 차등이 돼 있는 것만 어느 사람인가는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시정돼야 한다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낮거나 전체로 높으면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그런데 왜 이게 간혹 현금 청산자한테는 도움이 될 때가 있느냐. 현금 청산자가 종전가액을 기준가격으로 놓고 협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협의해야 한다라고 할 때 종전가액이 얼마니까 여기다 10% 더 드릴게요 한다든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현금 청산자한테는 될 수 있으면 높이 평가되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신청을 해서 갈 사람한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억울함이 있는가를 꼭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아까 23호 양식 이제 공개됐으니까 각자 내 거하고 나랑 비슷했던 지역의 감정가가 내가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자료가 사전에 공개돼서 정확히 보면 여러분이 막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이런 데서 고생 안 하셔도 실제로 관리처분 총회에서 제대로 의견을 내겠습니까? 나는 이대로는 절대 못해. 내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돼 있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업체들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조합이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안 보여줬으면 끝까지 안 보여줘야 되는데 웬걸요? 관리처분이 인가시니 이게 안 붙으면 인가를 안 해줍니다. 법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속이고 안 보여주려다가 이번에 들켜서 후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봤더니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번 사업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것이 올라가다가 현금청산이 오히려 늘어나면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수입은 늘어납니다. 비례율은 올라가고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현금청산 금액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장난만 안 치면 조합이 뭐 100% 줄로 막 150%, 200% 이렇게 줘갖고 장난만 안 치면 아까 부가인단이 3처럼 1200만 줘야 되는데 1600만 줘 이런 짓만 안 하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래서 여기가 현금차익이 늘어났다는 얘기 이쪽에 비용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요 금액이 그만큼 줄어졌고 대신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요 금액이 그만큼 이제 늘어나겠지만 요 늘어난 만큼 여기가 또 줄어지지 않습니까? 종전평가에. 그러니까 똥똥인데 여기에서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율은 올라가죠.
조합원 분양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게 분양만 잘 된다면 할인 분양 안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비료를 올리려면 요거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절대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려면 아까 여러분에게 장난치거나 있지도 없는 국공유지 사온다고 220억을 집어넣어놓거나 이런 짓거리 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가 국공유지를 다 팔아 처먹어도 14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20억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냅니까? 80억을 뭐 하려고 숨겨놓을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을 낮추는 여기에 가짜가 없어야 되고 뻥튀기가 없어야 됩니다. 부풀려진 사업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까 그분도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 얘기해놓고 감정은 제대로 초창기에 잘 잡았는데 가버리셨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잡아갖고 그렇게 가버립니까? 감정평가 얘기 좀 듣고 가지. 참 여러가지 합니다. 여러가지.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것은 전생에 그 잘못을 하면서 현생에서 재개발조합 원이 돼본 적은 없습니다. 내 생에도 재개발조합은 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 조금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멀리 오늘 오셔서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과 같이 여기는 참 입주한 지 3년 동안 3년 만에도 추가 분담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집에 아까 다 조합은 털어먹고 도망갔고요. 거기에 비대위원장 출신 조합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비대위원장이 대세잖아요. 비대위원장 출신이 대통령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대위원장 출신 조합장이 제가 아는 아주 분이 계셔서 그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도 이번 3월 15일이 결코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죽어도 안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조합이 이제 조합원들이 좀만 단결하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위원장의 전성시대입니다. 잠깐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호수 조합장. 처음 뵙겠습니다. 그냥 서울지역 비대위 출신 조합장입니다. 방송국에 앉아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흑석 7구역 조합원님들은 행복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보다는 적어도.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대표님을 만나 뵙고 여기까지 저희가 조합장까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조합하고 싸웠어요. 굉장히 힘들고 법의 소송 엄청 들어오고 저희들이 총회 하는 거 족족 총회 금지 가처분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흐트러지지 않고 단합해서 정관 변경해서 조합장 선임 총회까지 12월 7일 날 정식으로 선임이 됐고요. 조용히 법에서 구청에서 인가 신청 내줄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조합사무실에 입성을 했더니 그야말로 텅 빈 사무실 하나만 남겨져 있었고요. 저희 조합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많이 적어왔는데요. 늦으셨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월 27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4년도에. 그럴 적에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비대위들이 정말 고심을 했던 차에 대표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지도하에 저희들은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한 250명 분이 총회장에 점거해가지고 무산이 되었던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단합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그 법원의 판결문을 또 대표님 일단 그 판결문은 대표님 지시하에
만들어진 건데 법원에 전국 최초, 비대위 최초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은 정관 공격해서 임시총회를 해라, 조합장 선임총회를 해라 라는 그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상윤 대표님은 그야말로 우리 조합의 신같은 구세주 같은 분이십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 흑석 7구역에서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시고요. 검찰의 수사관 출신이시고 저희 이제 조합에 인정해서 지금 현재 열흘 정도 됐는데 비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팽개쳐 놓고 간 서류 더미 안에서 과연 무엇을 찾을까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찾아내는 대표님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우리 조합원들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금 청산자들을 그야말로 130억에 자기네들끼리는 회의를 해서 해놓고 우리 조합원들이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조합원들한테는 관리처분 총회라는 걸 통해서 그냥 130억이었던 현금 청산자가 169억으로 뻥튀기 시켜준 거를 벌써 찾아냈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조합에서 내지 않아야 될 돈, 비계공사가 그 철거하기 전에 뺑 돌려치는 그 천막 같은 거 있죠? 그걸 왜 조합이 냅니까? 54억. 그거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먹고 똥된 거 그거 어떻게 찾죠? 그래서 제가 우리 흑석 7구역 조합원님들은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저희보다. 사업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절대로 단합하시고요. 비대위들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젊은 비대위들이 무슨 사심이 있어서 들어온 것 같이 보이시지만 어르신들이 나이 드셔서 이제는 나야 못해. 너희들이 좀 대신 해줘. 저희들은 원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 아줌마 뭐 하겠어? 저요? 조합장 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다. 저는 조합원의 입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저는 조합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합 밑에서 일하시는 사무장 총무이사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일 추진 다 하시고 계시고 대표님 지시하에 저희들은 무조건 대표님 지시하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님이 만들어주신 응암의 조합장입니다. 정의롭게 일을 하겠습니다. 끝을. 이 흑석 7구역 조합원님도 비대위 도와서 끝까지 정의롭게 꼭 비리를 밝혀서 사업비, 내돈, 피같은 내돈이 나가지 않도록 마무리 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제가 잠깐 나갔던 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도 여러분이 제가 이게 시작이고 끝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끝나고 이상하게 시공사의 거장머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응압 발굴 같은데 깜짝 놀랐는데요. 추가분 당금이 이제 3년 입주한 지 3년 등기 안 해주고 48원을 더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2011년 12월 2일 날 준공 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5월 22일 날쯤 준공이 났습니다. 근데 이 날짜에 69억짜리 변경 계약서가 있습니다. 신청한 날도 아니고 준공 난 날입니다. 이걸 제가 최초로 본 거는 지금부터 한 6년 전, 7년 전에 잠실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버릇인 것 같습니다. 끝나는 날 특화 공사비 해갖고 준공 나는 날 꼭 계약서를 그 날짜로 맞춰서 씁니다.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먼저 총회가 통과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계약서를 써야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계약도 없이 공사 시작해놓고 무슨 제주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조합은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나는 날 추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잠실의 특화 계약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몇백억짜리인데 여기는 조합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69억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2014년 2월 27일 날 총회로 관청으로 변경할 때 이거를 슬그머니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몰랐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추가 공사비를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여러분 저하고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오늘 제 카페에 올린 것 중에 제가 지금까지 비교적 조금 그래도 많이 한다 했는데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왕십리 1구역에서 임대아파트 마감재 상향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원, 인재 조합원 된 지 며칠 안 된 사람이랍니다. 자기 이런 줄 알았으면 재개발 조합 안 샀다고. 이제 4월달에 입주라 샀는데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요새들은 글을 올리는데 무슨 망공가 뭔가 해서 이거를 SH공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런 사실 없다. 근데 그 공사비가 재밌습니다. 80억인데 70억은 시공사가 주고 10억을 우리가 내야 된다고 관리처분에 이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질의서를 SH공사에 띄었는데 우리는 2009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날 때 이미 조건이 다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을 그렇게 받았는데 다시 전화로 해서 확인했더니 뭐라고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담당자가 얘기를 했냐면 재밌습니다. 163개 조합 중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게 네가 처음이다. 근데 제가 본 조합은 마감재 상향 조정을 해서 임대아파트 마감재를 상향 조정하는 게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요구했기 때문에 설마 그걸 거짓말질이라고는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JTBC의 탐사보도 팀장한테 급히 전화해서 이 친구 인터뷰 따라 내가 날짜 잡아줄게. 세상에 속여도 이걸 숨기는 놈도 있더라. 내가 조합이 하는 얘기를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하도 많은 조합을 보니까 요즘은요. 임대아파트 마감재 상향 조정 공사비를 제가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혹시 그때 2월 27일날 해가 했던 우리 저기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 그 응암동? 이거 포함 안 돼 있나요? 포함돼 있죠. 내가 거기서도 봤죠. 요거 SH공사가 163개 조합 중에 다 한 군데도 네가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여기도 질의서를 보내면 똑같은 거 질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베껴서 내 카페 보내면 여기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둑놈들을 깨를 좀 베껴놓고 봅시다. 밖에서 보는 난 이건 도대체가 제가 세상에서 국가기관을 빙자해서 타락 처먹을지는 거짓말할지는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검찰청입니다 하고. 근데 뭐 이건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책정하기가 관리처분 피싱인가요? 관리처분으로 낚으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제가 비교적 많이 비리를 안다 해도 최근에 그래서 JTBC에서 빨리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 아직 뉴스 편집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거 하자라고 얘기했고 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드시 듣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SH공사 취재하고 그런 조합의 사례를 좀 취재해달라. 내가 이걸 여러 군데서 봤거든요. 임대아파트 마감재 상향 조정.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응암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도로공사를 했는데요. 입찰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입찰인데 근데 다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안 짠 놈이 하나가 돌아버렸습니다. 45억의 견적을 넣은 거예요. 근데 87억이 최하인데 그래서 이놈을 제끼고 얘를 선정했습니다. 그 뒤에는 물론 조합원총이 결의가 없이 129억을 올려줬는데 이 시기가 뭐냐면 공사가 다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 공사가 아까 그래도 준공 받는 날 계약서 쓰는 놈보다는 좀 낫죠. 그러니까 종합건설보다는 단종이 조금 더 마음이 약한 놈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들이 이 차를 붙일 때는 저 45억의 견적을 넣었던 이 친구는 매출액이 약 500억 정도 됐고 종업원이 약 100명 정도 규모였습니다. 근데 재개발조합에서 많이 골탕 먹어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2008년도 당시에 그런데 작년에 부도나가 없습니다. 전화도 안 됐습니다. 이때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려고 지금 제가 다른 그 사람을 수송을 해서 지금 핸드폰 번호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회사 대표를 당시에는 짝짝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0억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 했는데 87억에 넣었던 이 업체는 불과 2년 동안 실적이 3억 8천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하고 또 수도공사도 했고 뭐도 해서 한 200억 이상을 응암 7, 8구에서만
공사 수준에서 지금은 그 업체가 재개발 바닥을 휩쓸고 다니는 업체입니다.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만한 업체인데 지금은 철거회사 다원보다 돈이 더 많다고 소문난 업체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조합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 제가 설명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여준 것을 중심으로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그들이 무엇을 감추고자 했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 사업비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결론이 없는 것 같다 했다는데 결론은 다 중간중간에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임원을 바꿔야 되고 OS를 못 막으면 앞으로도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교회에서 모여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설명드린다 해서 이렇게 모지지도 않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설명해서 해줘버리면 나까지 피해가 되고 또 그때마다 가서 총회장에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여러분이 고생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임원을 새로 뽑아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관찰한 대로 그 총회가 통과돼야 되고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에 마지막 OS를 쓰겠다고 굳이 한다면 이 OS 요원은 각 후보자별로 고루 배분이 돼야 된다. 조합장 후보에게는 몇 명, 이사원 몇 명이니까 몇 명 균분해서 배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으면 우리 돈이니까, 여러분들 돈이니까. 그건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또 해치우려고 그런지 여러분이 이번에 선거문 공고, 입후보자 공고문을 보시면 일주일, 한 열흘이나 줬나요? 입후보 등록 기간을? 7일 줬습니까? 원래 14일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7조가 그렇습니다. 권리 의무의 고지 방법, 등기 우편으로 고지해야 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을 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 후보 등록을 할 텐데 우리는 고정의 표가 있으니까 원래 여당은 항상 고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치고 여러분은 추천서 받아도 못 받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단기간 입후 기간을 정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들이 귀찮게 하니까 일단 형식은 받을 때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계획대로 간다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다행인 것은 뭐 분열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흑석이 어느 정도 흑백이 가려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비교적 자원봉사에 좀 참여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오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OS와 오늘 제가 다른 모 조합에 들렸다 왔는데 거기도 비대위 출신이 이제 조합에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OS와 조합원이 맞붙으면 5분의 1의 병력만 있어도 무조건 조합원이 승리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아침에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저희 사무실 넘어왔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몇 분들 젊은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데 여러분이 조금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면 OS 두려워하는 존재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승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만 좀 투명하게 하시면 직접 대표장에서 꼭 대표 같이 확인하시고 하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꼭 3월 15일날 임원 개임에 성공하셔야 되지 소송이나 이런 걸로는 아니면 고소해갖고 뭐 처벌받고 이거는 조합의 분쟁 해결 수단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이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이 사업비를 제가 뭐가 잘못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로 들어가면 그때가 끝 지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 지점입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셔야 되고 이거 봐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런 거는 법률상 결국 소송을 찾아와야 되는 거라면 어떤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소송을 그나마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해봤을 것이고 이 사람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알지도 못하는 변호인한테 맡기지도 말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먼저 공부해갖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아마 진짜 도움은 그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뭐 김상현을 끌어들이니 많이 갖고 시비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하면 저 같은 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도움은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도움이 되지 지금 조합은 저 같은 놈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지점이 시작점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이게 사장돼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다음 총회 때 거쳐서 여러분이 스스로 비례를 높이지 않는 한 제가 지금까지 드린 설명은 여러분 속만 잔뜩 상하게 한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더 억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3월 15일 날 임원 선거 잘하시고요. 오늘 그 준비하신
그 관리처 공람 의견서 여러분들이 서명하셔서 여러분의 의사가 저한테 오늘 드렸더니 이런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는 게 조합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